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가장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 사업 혹은 고소득 직업을 떠올리겠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이면서 확실한 방법은 덜 쓰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절약이 몸에 배어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절약이란 단순히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정말 가치 있는 곳에만 돈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절약은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습관이며 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간, 돈 공부의 힘을 통해 왜 절약이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사업으로 성공한 선배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배와 간 곳은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소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주문한 후 오랜만에 선배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담소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10여 분이 지나고 음식이 나왔을 때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깐만, 메뉴판 보니까 인스타 이벤트에 사진 인증하고 해시태그 달면 에이드 한 잔 준다고 나와 있더라. 한 잔은 따로 주문하고 한 잔은 이벤트 참여로 마시자. 그러더니 정말 사진을 찍어 인스타에 올리고 직원에게 보여주면서 에이드 음료를 달라고 했고 한 잔만 주문하는 게 아니겠어요? 공짜로 마시는 거라 그런지 더 맛있는데? 선배에게 저는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선배도 인스타 인증하고 이벤트 참여하세요? 돈 많은 분은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랑 같네요. 그러자 선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처럼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돈을 펑펑 쓰고 다닐 것 같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으니까 먹고 싶은 건 가격에 신경 쓰지 않고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예전보다 생활이 윤택해졌다고 푼돈, 절약을 우습게 알면 금세 나태해지거든. 그동안 피땀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비록 사업을 하고 있어서 고급차를 타고 있지만 나도 주유소 싼 곳 찾아서 기름 넣고 계산도 주유 할인되는 신용카드로 해. 아낄 수 있는 게 있으면 당연히 아껴야지.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부자도 이렇게 절약하는 마인드를 통해 절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우리는 로또에 당첨되거나 토지 보상으로 일확천금을 얻고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불행한 말로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아버려 흥청망청 돈을 쓰고 어느새 재산은 다 빠져나가 오히려 예전 생활보다 못하고 불행해진 이야기를 종종 매체에서 접하곤 합니다. 실제로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경우 짠돌이가 많습니다. 고인이 되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워런 버핏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두 한 켤레로 10년을 버틴 정주영 회장의 근검 절약 정신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워런 버핏 또한 90조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한 대부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 전 매입한 자택에서 생활하는 등 매우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겨우 몇천 원, 몇만 원 아꼈다고 부자들의 재산이 더 늘어날까요? 자산가들에게 비싼 밥 한 끼의 값은 정말 대수롭지 않은 금액이지만 절약을 통해 검소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일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쓰임새가 커지고 쓰임새가 커지면 사치스러운 마음이 들고 푼돈을 우습게 보는 낭비벽도 싹트기 쉽습니다. 절약은 이처럼 부자가 되고 나면 나타나는 소비의 욕망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절약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재테크의 시작은 재정 상태를 아는 것부터
우리는 건강이 좋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진찰과 검진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의사에게 진단과 처방을 받아 치료를 시작합니다. 돈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내 짐작과 추측이 아닌 객관성을 지닌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나의 자산과 소득, 지출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돈 관리의 첫걸음, 자산 파악. 현재 자산이 얼마 있는지 살펴봅시다. 예적금, 보험, 주식, 펀드, 연금, 전세금, 월세 보증금, 자동차 등 모든 것을 기재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출발점입니다. 부동산, 자가의 경우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등의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현재 시점의 거래가 기재, 전월세는 보증금 기재, 보험, 현재 기준의 해지 환급금 조회하여 기재, 투자 상품, 주식, 펀드의 경우 현재 시점 평가액 기재, 자동차, 중고차 매매 사이트로 본인 차량 조회 후 시세 기재, 예적금,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기재, 현금, 보유한 모든 계좌 조회 후 잔액 기재, 기타, 현금화할 수 있는 물품. 제가 2억 5천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자산 파악이었습니다. 목적이 다르긴 하지만 당시 제가 자산을 파악한 가장 큰 이유는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채 파악. 현재의 부채가 얼마인지 알아야 순자산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채라고 함은 대출 이외에 자동차 할부금 잔액, 신용카드 사용액, 세입자에게 받은 전월세 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신의 순자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총 자산이 1억 원인데 그중 부채가 8천만 원이라면 순자산인 진정한 내돈은 2천만 원입니다. 이처럼 부채를 모두 제외해야만 정확한 순자산을 파악하여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소득 파악. 이제 본인의 월 소득을 계산해 봅니다. 1. 급여. 2. 명절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휴가비 등이 나온다면 별도 기재. 3. 기타 소득이 있다면 기재합니다. 월 소득에서 월 지출을 뺐는데 마이너스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상여금은 공돈이란 생각으로 평소 사고 싶었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은 거저 생긴 공돈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득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출 파악. 본인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 꼼꼼하게 계산해 봅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로 구분하여 기재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 지출에는 통신비, 관리비, 대출이자, 보험료, 세금을 포함한 각종 공과금 등이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변동 지출도 기재합니다. 고정 지출을 제외한 비용인데 식자재비, 외식비, 의류비, 소모품비 등으로 주로 생활비에 해당합니다. 만약 가계부를 쓰지 않는 분이라면 번거롭더라도 최근 3에서 6개월의 카드 내역을 보면서 파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가장 힘들지만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실제로 가계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 과제를 수행한 분과 수행하지 않은 분은 마음가짐과 목표부터 다릅니다. 이 차이는 객관적인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지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나를 제대로 아는 메타 인지의 중요성도 자산을 파악할 때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목표 금액 및 기간 설정. 자산, 소득, 지출 파악을 통해 내가 매월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계산하고 종잣돈의 금액과 기간을 정합니다. 길면 지칠 수 있으니 짧고 독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2년에 3천만 원의 종잣돈을 만들기라는 목표를 정했을 때는 이를 역으로 계산하면 1년에 1,500만 원을 모아야 하고 매월 125만 원을 모아야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 등의 부채가 있는 분들은 종잣돈 모으기보다 부채 상환이 우선입니다. 6에서 7% 또는 그 이상의 대출 이자를 부담하면서 목돈을 모아 한 번에 대출을 갚겠다는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출은 바로바로 상환해야 원금과 이자가 줄어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 속도가 빨라지며 줄어드는 원금을 보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심리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예산을 수립한 후 불필요한 비용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또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집행률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를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의 CEO이자 CFO이므로 가정이라는 기업의 예산을 수립하고 필요한 비용을 미리 파악하여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허락된 예산 내에서 움직여 흑자 경영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돈 공부의 힘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면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절약을 습관으로 삼아 쌓아놓은 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늘려갑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번 돈을 지키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작은 실천들을 시작해 보세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기. 소비를 통제하는 습관을 들여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절약한 돈을 모아 자산을 늘리는 데 활용하기.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부도 더욱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